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공안나 일상정책연구소 대표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30의 시각으로 일상의 정책을 제안하는 일상정책연구소 연구원 봉한나입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적 기업과 벤처기업의 장점을 포괄한 사회적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사실 먼저 부천시 산업 그리고 고용의 현 주소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천시 산업과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일자리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둘째는 시대가 반영되지 않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를 타게 나갈 투자가 육성이 아니라 단순 지원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 전체 고용 인원은 29만 명 정도로 부천시 생산 가능 인구의 60만 명의 4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25세부터 55세까지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시기의 사람들만 생각해도 38만 명입니다. 즉 전체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고용 인원의 78% 수준밖에 지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즉 일자리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가 적어도 앞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나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면 사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 전망 자체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천은 문화도시 부천, 문화특별시 부천을 지향하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 효과는 어떨까요? 실제 부천에서 문화산업에 근무하는 인원은 단 2%뿐입니다. 그것도 전체 인구의 2%가 아니라 부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2%죠. 고용 창출 효과도 업체당 2.8명 수준으로 전체 산업 중에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인즉 부천은 문화산업 진흥에 실패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 외의 다른 산업군은 어떨까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는 지금 과거보다 더욱더 강조되는 산업인 정보통신, 과학기술 관련된 기업도 없습니다. 30만 명 정도 되는 종사자 중 4% 수준으로 산업체도 적고 근로자도 적습니다. 세상은 AI, 빅데이터 등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실 부천의 산업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군조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산업을 진행하려면 서울,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 육성한 전문 기업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전체 일자리 수도 부족하고 시정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 문화산업이 그 사업으로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기대했던 경제산업 육성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부천시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쥐밸리처럼 사실상 디지털 IT 밸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옥길 지구는 지식산업단지가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디지털 IT 밸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단순 지원형 사업에서 육성 투자금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둘째는 수소차 연구기업, 커넥티드차 기술개발기업, 친환경 포장재 연구, 생산기업, 제로웨이스트 상품 개발기업, 재활용 처리장, 기술 선진화 기업 등 필환경 시대로 갈 수 있는 환경 전문 기업들을 한자리로 모을 수 있는 그린테크 밸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지원형 육성 예산에서 벗어나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기업 유치, 해외 바이어, 초청 박람회 등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더 나아가 부산처럼 산학 연계를 통해 고등학교, 대학교 내부터 문화 관련 연계학과가 개설돼 있고 졸업 후 문화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부천은
상동 영상단지를 주축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청라, 고양시에서도 똑같은 영상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영상 콘텐츠 수요량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걸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배급사, 방송국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수요량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산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존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 관련된 소셜 벤처를 육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분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실패하고 가장 산업군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사실상 창업에 실패한 청년은 다시 본인이 원했던 궤도로 돌아가기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은 혁신과 유연한 산업 운영을 원합니다. 개인은 한 번 실패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리스크를 방어해 주길 원합니다. 저는 이 교차 지점에 이 성장 기반 마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역에 쓰레기가 많아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사회 문제를 공공이 먼저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청년 CEO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기업에는 지자체가 주주로 참여하고 최소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일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크게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창업 구조를 제한하는 식으로 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 사업 효과뿐 아니라 수익의 일부가 지자체가 주주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환원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순 공공 일자리를 소셜벤처 참여 공공 일자리로 연결시켜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시에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디지털밸리, 그린테크밸리, 상동 영상단지 유치기업에는 반드시 MOU를 체결하여 매년 청년에게 5,000개에서 1만 개 이상의 인턴 경력을 제공해서 청년이 그 다음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인턴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소셜벤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천시가 사실상 경기 서남부 제1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20년의 앞날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유치체를 속에서 그린 테크밸리 유치 그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은 말씀